네, 많은 분들이 스포츠 좋아하시는데요. 스포츠는 원래 월요일날 즐기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월요일날 뉴스로 다시 한번 스포츠를 즐기시면 됩니다. 주말에 있었던 경기를 결과 아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죠.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오늘은 좀 축구공이 더 강조되는 시간이죠. 한준 풋볼 아시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분 보면 약간 묵묵한 슈퍼히어로인데 좀 티는 안 나는 예. 결정적 한 방으로 나중에 숨은 듯 도와주는 그런 히어로가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김민재 선수 얘긴데 아니 간지 얼마 됐다고 벌써 2억 골까지 대단하네요. 사실 뭐 인터넷상에서 팬들이 조금 이제 농담식으로 아니 손흥민 선수까지 골을 넣지 못한 상태에서 뉴스를 덮었어요. 예, 김민재 선수가 2골이나 넣었다. 네. 게다가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는 수비가 굉장히 강한 이탈리아 그럼요. 축구의 정말 전형적인 핵심 리그인데 거기서 이제 수비수로서 2골을 더 넣었고 또 골뿐만 아니라 수비력도 잘 보여주고 있고 네. 입단한 지 사실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감독이 이제 뭐 누구의 대체를 논하는 건 의미가 없어라고 할 정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김민재 선수가 원래도 잘했던 플레이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즘 현대 축구는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고 또 앞에 이선 지역에서의 플레이, 세밀한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있잖아요. 네. 보통 수비수들 생각하면 골대 앞에서 상대 공격수를 막아내거나 몸으로 네. 뭐 커버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김민재 선수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즉 상대의 공격이 우리의 위험 지역에 오기 전에 미리 차단하고 차단함과 동시에 보통 수비수들이 뻥 차서 걷어내고 이제 수비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공격까지 함께 전개하고 네. 함께 올라가고 네. 물론 이제 골 상황은 코너킥 할 때 키 큰 수비수들이 일반적으로 가담해서 뭐 골을 넣은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경기 중에도 공격도 활발하게 하고 드리블도 하고 네. 패스도 잘하고 그러니까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좀 유행에 지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토탈 사커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자 수비수가 공이 오면 다급하게 위기를 걷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위기에서부터 또 기회가 시작되는 공격이 시작되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 장면도 궁금합니다. 2억 골 못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폴란드 미드필드인 치엘리니스키 선수가 승격팀이었던 몬차와의 경기에서 코너킥 올려준 거 헤딩으로 넣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강호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라온 코너킥을 헤더로 넣었거든요. 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경기 시작 4분 만에 라치오의 선제골을 내준 상태이기도 했었고 네. 또 말씀드린 대로 라치오는 뭐 이름도 들어보셨겠지만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를 연고로 하는 명문팀이고 네. 강팀이고 지난 시즌 리그 5위를 차지한 팀인데다가 라치오가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에 한 번도 안 지고 있었고요. 아하. 게다가 이 경기장은 라치오의 홈 경기장이었으니까 여러모로 분위기상 나폴리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 김민재 선수의 동점골이 나온 이후 역전골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사실은 이제 골망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골라인을 통과한 것이 곧바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득점으로 인정이 됐고 또 김민재 선수가 뭐 말씀드린 대로 2골을 넣었는데 올 시즌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2골을 넣은 수비수가 됐습니다. 득점 공동 7위예요. 어이구 득점 7위 정말 대단하네요. 자 세리에에서도 중간에 이제 경기 내용과 무관한 얘기긴 한데 헤딩은 공격수가 잘하나요? 수비수가 잘하나요? 아 요즘에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비수들도 헤딩할 때 경험도 많이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수비수들은 막기 위해서 키 큰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헤딩 능력이 더 좋은 경우들도 있는데 선수가 이제 공격수 수비수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유형의 네. 차이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에게 주목할 점은 제가 공격도 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사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AS 로마를 이끌던 당시에 토티 선수를 제로톱으로 기용했던 토티. 4-6-0 포메이션 그러니까 네. 전술 파괴를 하면서 성과를 냈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네. 이번 경기 끝나고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김민재 선수는 미드필드에서도 상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선수다. 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활동 반경을 미드필더까지 수비형 미드필더 영역으로 올라가서 네. 패스도 뿌리고 플레이메이커처럼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예. 나는 김민재를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스팔레티라는 감독을 만나서 앞으로 얼마나 더 진화하고 성장할지가 네.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도 유행진화 편인데 리베로인가요? 예,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런 드는 느낌까지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다. 홍명보처럼. 예. 아니 왜냐하면 뭐 예전에 해발슛이라는 예. 독특한 슛도 있었지만 수비수들이 김영권 선수도 그렇고요. 결정적
경기에서 헤더골을 넣어서 예. 이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수들이 머리를 더 잘 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리버풀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데 역시 김민재의 활약을 볼 수 있네요. 예,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새벽 4시에 열리는 경기인데요. 챔피언스리그라고 하자면 사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월드컵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대회로 꼽히고 있고 네. 리버풀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이잖아요. 네. 그런 팀을 상대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게다가 리버풀에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살라 선수도 있고 또 월드컵에서 우리의 첫 경기 상대인 우루과이 대표팀의 공격수 누네스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또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또 이번 경기도 또 골까지 넣을 수 있을지 와. 김민재 선수가 많은 초점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지난 여름 이적 시장 기간에도 그리고 그 전에도 프리미어리그의 많은 팀들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나폴리도 좋은 팀이지만 아무래도 현재 세계 축구의 자본력이 잉글랜드에 다 몰리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 나폴리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 이유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상을 받았던 세네갈 수비수인 쿨리발리가 4천만 유로라는 거액의 첼시로 이적했기 때문인데 네. 현재의 모습을 보자면 솔직히 뭐 이제 쿨리발리도 더 경험이 많고 좋은 선수긴 하지만 김민재가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여름이 되면 나폴리가 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가 올 경우 김민재 선수를 이적시킬 수밖에 없는 조항을 계약서 안에 네. 갖고 있어요. 네. 만약에 이번 챔피언스리그 경기 특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인다면 뭐 사실 나폴리가 지키고 싶을 것도 있고 김민재 선수도 의리를 지킬 가능성도 있지만 네. 프리미어리그의 로브콜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다들 그냥 토트넘에 예. 모여가지고 예. 제2 국가대표팀으로 좀 호흡을 잘 맞췄으면 하는 이상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스페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포츠가 좋네요. 저희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데 이렇게 스포츠로는 여행을 마구 다닙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넘어옵니다. 이강인 선수 활약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공식 MVP, 공식 주간 MVP는 아니었다 얘기 드렸는데 네. 8월 달 스페인 공식 이달의 선수 후보 3인 안에 들었고요. 네. 3라운드 주간 베스트 11에도 공식 선정이 된 것에 이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지로나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네. 경기 종료 직전 코너킥으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본인의 프로 데뷔 후 첫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 네. 현재까지 1골 2도움이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한 시즌 전체 동안 기록한 포인트가 1골 2도움이었어요. 네, 그 벌써. 기록을 4경기 만에 달성했다. 올해 이 정도 예. 활약이면은 이제 마요르카에서도 굉장히 입지를 다지겠네요. 지금 입지를 다진 정도가 아니라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요. 마요르카 지역의 일간지, 최대 일간지라는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에서는 네. 지금 라리가에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밖에 없고 공을 받고 돌아서서 공격할 수 있는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선수가 유일하게 이강인밖에 없다라는 아하.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강인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다. 이강인이 에이스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김민재 선수 앞에 얘기한 선수야 이미 이제 벤투 감독이 대표팀 부동의 예. 수비수이자 이제 중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쓰고 있지만 이강인은 계속 말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정도 활약이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1년 동안 기록이 안 좋았던 것이나 또 팀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렸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외면하는 것도 이해는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스페인 라리가가 경기력 수준으로 따지자면 유럽 최고로 꼽히는 리그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유럽 최고라는 거는 세계 최고 리그거든요. 네네. 세계 최고의 리그에 뛰는 그 팀에서도 에이스로 꼽히는 선수가 네. 한국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다? 이것은 뭐 감독의 스타일이나 뭐 어떤 것들을 떠나서도 네네. 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이번 아. 9월 평가전에 뽑지 네. 않는다면 논란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분위기면 예. 이번 9월 평가전 때 뽑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을 예.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치 않는 부동의 또 스타 손흥민 선수 활약은 뭐 첫 경기였나요? 몸이 무거웠다. 팀의 예. 최하평점 받고 이러더니 또 이번에는 활약은 잘했어요. 그런데 골은 계속 안 납니다. 예, 지난 주말에 풀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2대1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4골, 5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경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손흥민 선수도 이날 경기에는 슈팅 4개를 때렸고 기회 창출, 그러니까 동료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준 것만 네. 5번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손흥민 선수 혼자 조금 과장을 보태면 9골 정도를 만들 정도의 이야. 플레이를 했다. 다만 이제 골대를 맞추거나 오프사이드 그렇죠. 판정이 나오거나 조금 불운한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골이 안 터졌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웃으면서 경기했다는 거. 이제 골이 안 들어갈 뿐이네. 골 곧 나오겠네. 뭐 이런 생각까지 왔다. 이제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분위기면 이제 곧 터지지 이런 예. 얘기고.
그 손흥민 선수의 골인 줄 알았는데 골이 인정이 안 된 장면들 많이들 아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지난 시즌에도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린 척하면서 골대 안으로 강하게 붙여 때리면서 흘러 들어가게 만든 그런 네.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골망을 갈랐는데 케인 선수가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를 헤딩으로 하려고 하다가 놓쳤거든요. 공격 관여행위를 했군요. 근데 그 위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골키퍼의 시야를 가렸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예. 케인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예, 물론 뭐 스포츠입니다. 자, 히샬리숑 선수 우리나라 브라질과 평가전에도 왔었고 그렇죠. 뭐 손흥민을 약간 선배로 모시는 예. 듯한 제스처도 보이고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이 화끈한 점이 있죠. 스타일적으로 맞는 게 사실 쿨루세프스키 선수랑도 지난 시즌 호흡이 좋았지만 기본적으로 쿨루세프스키는 공을 소유했을 때 돌파하고 공을 본인이 쥐고 플레이하는 걸 잘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끌고 갈 때 본인이 해결하는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페리시 선수가 왔지만 페리시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왼쪽에서 뛰다 보니까 수비를 몰아넣고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해서 동료에게 기회를 열어주니까 근거리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는 패스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히샬리송은 공을 쥐고 있는 것보다 많이 뛰면서 압박하고 습격하고 침투하고 또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잘 살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타적인 패스를 많이 했어요. 본인이 네. 수비를 오히려 끌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역할을 히샬리송이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또 하나 좋았던 게 사실 토트넘의 공격이 답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후방 수비 라인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네네.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좋은 패스를 빨리 넘겨줘야지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가 자리를 잡기 전에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프랑스 대표 수비수인 랑글레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을 했는데 네. 아주 좋은 후방 빌드업 능력, 패스 능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더 좋아졌거든요. 네. 즉 히샬리송과 랑글레가 들어온 게 손흥민 선수의 장점인 속도감 있는 공격을 살려주고 있다.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점점 더 자리를 잡는다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축구를 그냥 뭐 공 쫓아다니면서 보기보다 이쪽 우리 선수들, 우리 팀에서 만드는 빌드업, 내가 응원하는 팀에서 만드는 공격 전환 속도가 수비수들의 대응 속도나 그렇죠. 반응을 더 앞서가면 됩니다. 사실 예.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대결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이제 있고 또 월드컵이 11월 달에 열리기 때문에 경기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또 영국 언론들은 로테이션하면서 손흥민을 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콘테 감독이 나는 손흥민을 뺄 정도로 미치지 않았다. 네네 맞아요. 체력을 관리해 줄 수는 있습니다. 후반에 교체를 한다고. 네네. 하지만 선발에서 뺀다는 건 경기 운영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물론 전 경기를 선발로 뛸 수는 없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 운영과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플레이라는 것 그리고 노련하게 또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좋은 그런 네. 영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손흥민 선수 빼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손흥민 선수가 지쳐서 못 뛸 정도가 아니면 네. 선발 출전한다 보시면 될 것 챔피언스 같습니다. 리그에서도 활약을 볼 수 있다. 근데 방금 한 기자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과거에는 예, 박지성 선수가 뛸 때 예, 선발 출전 자체가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어요. 그렇죠. 예. 와 선발이야 오늘 이거였는데 이제 손흥민은 그 걱정이 아니네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그런 걱정들을 사람들이 조금 했지만 그럴 단계가 아니고 이제는 손흥민 선수는 영국에서도 네. 선발에서 빠지면 뉴스가 되는 선수예요. 왜 손흥민이 빠졌지? 빠졌어? 네. 무슨 일이지?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서 활약 중인 우리 선수들 보면 정말 기분 좋고 또 이 리그의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재미있는데 문제는 이제 9월의 평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벤투 감독 지금 해외 이 한국 축구 선수들 활약 보면서 박수 칠 때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또 불러서 잘하게 만들지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9월 A매치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월드컵에서 만날 팀들의 경기를 이제 가상으로 해본다고 생각을 해야 네. 돼요. 사실 그러기에는 조금 사실 아쉬운 게 우리 안방에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시차 네. 적응이나 체력이나. 맞아요. 물론 우리도 이제 유럽파들은 유럽에서 오긴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되고 특히 이번이 마지막 소집이니까 네. 최종 엔트리를 이제 이번 A매치 이후 결정을 해야 결정해야 되거든요. 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6월 달에 드러난 문제라든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강력한 팀들을 월드컵에서 만나니까 예. 그 기존의 축구 철학은 존중하지만 네네. 조금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좀 카드를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전술적인 측면이야 뭐 앞으로도 계속 또 남아 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예, 벤투 정해져 감독의 있죠. 전술이라니. 그런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로 기용될 경우와 지난 평가전 때 분석해 주셨던 것처럼
뭐 수비에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예. 수비 이런 부분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6월 달에 뛰지 못했던 김민재 선수가 합류하고 네. 무엇보다 이제 이강인 선수를 불러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불렀을 경우 한 경기 정도 맞춰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벤투 감독이 중용해 왔던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네. 지금 라리가에서 알겠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라면 네. 월드컵에서 써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태풍에도 또 힘든 걸 이겨내는 스포츠 선수들처럼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이슈앤 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